여러분은 지금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길 한가운데 서서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줄을 살짝 당겨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안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주변에서는 다른 보호자와 강아지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고 내 강아지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괜히 더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많은 보호자분들이 산책 중에 한 번쯤은 꼭 겪게 되는 장면입니다. 유치원에서 보호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산책만 나가면 자꾸 멈춰요. 안아달라고 해요. 예전보다 산책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단순히 성격 문제나 체력 문제로 넘기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산책을 반복하게 되면 강아지가 산책 자체를 스트레스로 느끼거나 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책 실수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파나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산책을 이어가는 행동입니다. 산책은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아도 잠깐이라도 나가시는 보호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실외배변을 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결국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금방 갔다 들어오자 이런 마음으로 산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처음에는 잘 걷던 아이가 갑자기 멈추거나 몸을 떨거나 발을 번갈아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계속 보호자 얼굴만 바라보거나 안아달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호자는 보통 조금만 더 걷고 들어가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 순간부터 몸이 버티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오래 노출되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발끝이 얼어붙고 굳어가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초기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갑자기 다리를 딛지 못하거나 한쪽을 들고 가만히 서 있거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보호자는 놀라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은 멈췄을 때 바로 알아차릴걸 이라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 중에는 강아지는 털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풍산개나 허스키처럼 추위에 강한 견종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실내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특히 단모종이나 소형견들은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씨에서도 어떤 아이는 괜찮아 보이고 어떤 아이는 걷다가 멈추거나 떨기 시작하는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겨울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여름에도 뜨거운 아스팔트나 강한 햇빛 때문에 걷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그늘을 찾으려고 하거나 안아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바닥 온도가 높은 날에는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걸었느냐 보다는 아이의 몸 상태와 이동 과정에서의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아지 체력을 고려하지 않는 산책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산책은 오래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많이 걷고 집에 돌아와서 푹 자면 오늘 산책 잘했다 이렇게 느끼기 쉽죠. 실제로 10km씩 걷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님 얘기 들어보면 조금 다른 모습들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산책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집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조금만 더 가려고 하면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계속 따라오다가 결국 다리가 아픈지 안아달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호자는 산책을 싫어하는 건가? 성격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체력이 한계에 가까워져서 버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산책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걸었느냐 보단 산책이 끝난 뒤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까지가 산책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늘 같은 길로 반복하는 산책입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단순히 걷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냄새를 맡고 환경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길만 가려고 하거나 방향만 조금 바뀌어도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항상 가는 곳만 가려고 해요. 낯선 곳 가면 안아달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산책에 자극을 주기 위해 조금 새로운 것을 가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운 날에는 스타필드처럼 실내 공간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장소들은 대부분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현장에서도 계속 안아주거나 이동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산책의 다양성을 주고 싶어도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산책이라는 게 무조건 밖에서 발톱 떼도록 걷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마다 체력도 다르고 한파가 오거나 여름에 바닥이 너무 뜨거운 날에는 걷는 게 힘들어 보이는 게 눈에 딱 보여요. 처음엔 잘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자꾸 멈추거나 집 쪽으로 방향 틀려고 하고 결국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 보호자분들 진짜 고민 많이 하시죠? 그래도 산책인데 좀 걷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걸 그냥 안고 다녀야 하나? 유치원에서 얘기 듣다 보면 이 질문은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강아지 유모차, 일명 개모차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강아지를 왜 유모차에 태워? 나이든 녹여만 태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많았었는데요. 막상 써보신 보호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동할 때 덜 지치고 태우고 산책하니까 아이 표정이나 집중도가 확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책 자체가 좀 더 여유로워진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요즘처럼 스타필드나 실내 공간으로 산책 코스 바꾸거나 조금 멀리 새로운 곳 가보려고 하면 계속 안고 다니기도 쉽지 않고 강아지 가방이나 슬링백은 어깨가 아프고 그렇다고 산책 자체를 줄이기엔 또 아쉽고 결국 이동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유모차가 단순히 편한 도구가 아니라 산책의 질 자체를 바꿔주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야심차게 유모차 딱 샀는데 몇 번 못 쓰고 당근마켓 올라가는 경우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요. 접고 펴는 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아이가 불안해서 결국 안 타게 됐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더라고요. 유모차라는 게 아무거나 산다고 다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무게, 주행감, 편의성, 안정감 이런 게 안 맞으면 이동을 편하게 하려고 산 도구가 오히려 산책 자체를 귀찮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완전 짐이 돼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유모차를 살까 말까가 아니라 사놓고 안 쓰게 되는 제품을 어떻게 피하느냐입니다. 유치원에서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대표 강아지 유모차들을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실패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모차가 하도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시겠죠? 보호자님들도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예 영상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이번에 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유모차가 다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얘기 나누다 보면 샀는데 안 쓰게 됐다, 생각보다 너무 불편했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뷰를 꽤 많이 찾아봤습니다. 주요 브랜드 후기글, 커뮤니티글, 카페글, 실제 사용하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대략 리뷰만 1000개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오시는 보호자님들 중에서 유모차 써보신 분들 10분 정도랑 실제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말하는 기준이 뭔가 이걸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표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제품 선정은 그냥 아무거나 넣은 게 아니라 쇼핑몰 상위 랭킹 및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유모차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브랜드들 위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비교 기준은 총 5가지입니다. 바퀴, 무게, 폴딩, 안전장치, 가격. 이 기준을 잡은 이유도 단순합니다. 리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셨던 포인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으로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게입니다. 유모차를 고를 때 보호자분들이 제일 먼저 체감하는 게 사실 기능보다 무게입니다. 강아지 유모차는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 앞에 산책 갈 때마다 꺼내고 접고 들고 차에 싣고 다시 펼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아도 생각보다 무겁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점점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유치원에서도 유모차 샀는데 무거워서 잘 안 쓰게 돼요 이 말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혼자서 부담 없이 들고 이동하려면 7kg 이하 정도는 돼야 현실적으로 쓰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준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브랜드들을 보면 에어 땡땡 같은 경우 대략 12kg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 완성도는 너무너무 좋지만
집 앞에 가볍게 나갈 때나 차에 싣고 내리는 상황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게 기준에서 A 땡땡은 너무너무 아쉽지만 보류입니다. 두 번째는 바퀴와 주행 안정성입니다. 산책 환경은 생각보다 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블록, 턱, 경사, 자갈길 이런 구간을 계속 지나가야 하거든요. 이때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으면 유모차 자체가 아이한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실제로 리뷰를 보면 앞바퀴가 잘 안 돌아가서 방향 바꿀 때마다 손으로 돌려줘야 했어요. 접었다 폈다 하니까 앞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꽤 나옵니다. 이러면 보호자는 계속 긴장하게 되고 아이한테는 그대로 전달되죠. 그래서 주행 안정성 기준에서 탐땡 제품은 보류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폴딩 및 편의성입니다. 강아지 유모차는 집에서만 쓰는 물건이 아니라 차에 싣고 내리고 펼치고 접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후기들 보면 원터치라고 했는데 힘을 꽤 줘야 잡히더라고요. 조립이 너무 어려워서 설명서 보고도 한참 헤맸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폴딩이 번거로우면 결국 산책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고 사용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폴딩 기준에서는 로띠땡 제품은 보류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장치 부분입니다. 이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목줄 길이 조절이 안 돼서 강아지가 밖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이런 후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산책 중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이후부터는 보호자도 계속 불안해지고 유모차 자체를 믿고 쓰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안전 기준에서는 피카 땡땡 제품은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강아지 유모차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정답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가격을 주고 샀을 때 보호자가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리뷰를 보면 가격 생각하면 생각보다 견고하지는 않았어요. 16kg 프렌치 불독 태웠더니 바퀴가 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보호자 입장에선 이 돈이면 조금 더 안정적인 제품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기준에서는 아발땡 제품은 보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 바퀴, 폴딩, 안전장치, 가격 이 5가지 기준으로 하나씩 보니까 어떤 제품들은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포인트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제끼고 또 제끼고 또 제끼다 보니까 결국 딱 한 제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유모차 쓰시는 보호자분들이라면 저는 이 제품을 가장 강력히 먼저 추천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나소빅입니다. 이 제품은 솔직히 어떤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뛰어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무게도 혼자 들고 이동하기에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었고 바퀴 주행감도 보도블럭이나 턱 구간 매우 안정적이라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폴딩도 복잡하지 않아서 집에 보관하거나 후다닥 나갈 때 혹은 차에 신고 내리는 게 비교적 편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안전장치도 5개나 있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불안하다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완전히 저가 제품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유모차를 써보시는 보호자분들이나 실패 없이 무난하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나소빅 토토 유모차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유모차는 한번 잘못 고르면 무겁고 불편하고 안 쓰게 되고 결국 다시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괜찮은 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산책이라는 게 무조건 오래 걷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날씨나 아이 체력이나 산책 환경에 따라서 이동 자체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유모차가 산책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유모차가 모든 강아지에게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동할 때 자주 힘들어하거나 날씨 영향 없이 산책하고 싶으시거나 산책 후 아이가 피곤해 보인다면 유모차를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산책 자체가 훨씬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호자분들도 왜 진작 안 샀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나중으로 미루기보다는 아이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모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준 정도는 꼭 한번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유모차를 써보시는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괜찮은 나소빅 토토 유모차 제품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실제로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보시고 그래서 어떤 모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오늘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담 경험과 리뷰들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 상황이나 보호자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 정도로만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현실적인 기준으로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와 행복한 하루 되세요.